연구기관에서 연구원이 억대의 물품 경비를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적발된 바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안에 대해 근로자들이 반발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토정보공사 조합원들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새만금 사업 추진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사실상 제정이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알짜배기 땅에 중국 기업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주민들은 수조 원을 투자해 만든 땅을 중국 기업에게 거저 넘기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연말 새만금 개발청은 중국 태양광 업체 CNPV가 새만금에 100만 평 규모의 발전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해당 부지는 새만금의 관문격인 산업단지와 군산공항에 인접한 땅으로 새만금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반년 만에 3천억 원 상당의 태양광 제조 공장을 먼저 짓고 발전소는 추후에 짓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공장 건설은 기한 없이 미뤄졌고 당장 다음 달 말 5만 평 규모의 발전소가 착공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기는 지금 공급이 안 됩니다. 송전솔로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예, 전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조기에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장 건설은 전력 공급 시기를 고려해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이용해 당초 목적했던 발전소부터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외자 유치를 빌미로 너무 많은 특혜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철도가 생깁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또 이용자들이 여기 지나다닐 타인데 첨단 명품 새만금이다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정 부지는 누구나 탐내는 알짜배기 땅인데 20년간 임대료가 19억 원에 불과하고 수익은 200억 원에 달해 논란이 불거질 만합니다. 국가에서도 계속 기재부나 산자부나 계속 우리 시한테 요구를 이 부분은 받아들이라고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지난 20여 년 동안 갖은 논란과 대립 속에 완성돼 가고 있는 새만금. 외자 유치 성과에 급급해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 사업 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만금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사실상 개정이 확정됐습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 추진단 설치와 함께 내부 개발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한중 경협단지와 규제 특례 지역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침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내에서도 민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이 일일 파업에 나섰고 한국노총도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앞에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정부가 효율을 앞세워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나서자 연가나 부분 파업 또는 하루 동안 파업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선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분야의 구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1년째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구조 개편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도 지난 97년 이후 처음으로 파업을 결의한 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 개편도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조합원 3천여 명은 본사가 있는 전북 혁신도시에 모여 공사의 확정 측량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꾀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대규모의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어 도내에서도 뜨거운 하투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억대 물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연구기관에서는 지난해에도 똑같은 수법의 억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서 국책연구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정읍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 연구소. 이 연구소의 책임 연구원 A씨가 납품업자와 짜고 물품 대금 1억 4천만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구원의 물품 요구서를 허위로 올린 뒤 사전에 공모한 업자가 낙찰받으면 물품을 받았다고 속여 돈을 빼돌렸습니다. 검찰은 또 A씨가 납품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책연구원의 비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린 연구원이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이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B씨 역시 업자들과 짜고 수십 차례에 걸쳐 물품 대금 4억여 원을 가로채고 업자에게 뒷돈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미 올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수년간 거액을 가로채는 연구원의 범죄가 반복됐지만 연구소 측은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진짜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상태예요. 검찰은 연구 주제와 필요한 자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책임 연구원들과 업자 간의 유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고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더해지다 보니 누구도 비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새누리당 전 당직자 56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연구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첨단 방사선 연구소 전 연구원에게서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시가 발표한 종합경기장 공원화 계획에 지역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북중소상인연합회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오늘 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은 재벌 기업에게 시민의 땅을 헐값으로 넘기는 것이라며 자체 예산으로 도심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전주시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전라북도 지역은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익산 여산이 33.3도로 가장 높았고 전주 31.4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더위를 보였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한동안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더위를 식힐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축구 꿈나무를 선발해 축구 선진국인 브라질로 유학을 보내는 프로젝트가 도내에서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내 출신의 국가대표를 키워내보자는 취지인데요. 지난 1년간 선진 축구를 배우고 돌아온 이들을 박찬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달 초 브라질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장우경, 문정호 군. 중학교 3학년인 이들은 전북축구협회의 해외 유학 프로젝트에 선발돼 지난 1년간 브라질에서 생활했습니다. 전에 비해 기량은 도드라지게 성장했고 축구를 대하는 마음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한국 선수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인데 한국 애들은 이제 그게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감 없이 시도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브라질 선수들은 그 자신감 있게 하잖아요. 브라질 축구 유학은 도내 유망주를 국가대표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장기 프로젝트로 전라북도 축구협회와 브라질 FC 마하나임이 중학교 선수 2명씩을 브라질에 보내고 비용도 전액 지원합니다. 오전에는 일반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듣고 오후부터는 축구 아카데미 합숙 훈련을 통해 현지 언어와 선진 축구 기술을 익힙니다.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더라라는 그런 어떤 경험담도 아이들한테는 가지 못한 아이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발된 중학교 선수 2명도 다음 달 브라질 유학길에 오릅니다. 해외 유학 프로젝트가 작은 꿈나무들을 제2의 박지성, 이동국으로 키우는 기회이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성공 개최를 위해 전라북도가 태권도원 진입도로 개선과 보조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련관의 신축, 또 건립이 지연된 명인관과 태권전 예산 등 200여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주 경기장만으로는 대회를 치를 수가 없고 연수생 수용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태권도 수련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개발한 테이크아웃 비빔밥이 상용화됩니다. 전주시는 지역 기업인 친환경 유기농 회사와 테이크아웃 비빔밥에 대한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생물소재연구소가 개발한 샌드위치형 비빔밥 등 7가지 기술을 제품화하기로 했습니다. 테이크아웃 비빔밥은 전통 비빔밥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특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팥빙수 업소 등 21곳을 점검한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관광객이 많은 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농협전북본부가 메르스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KTX 익산 역사에서 피해 지역 농특산물을 특별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평균 300여만 원의 판매 실적을 거두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지방법원은 이혼 위기 가정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두 기관은 위기 가정의 회복과 성폭력 상담, 다문화 가정 상담 서비스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전북지역 자문회의 제17기 출범식과 전북 부의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신임 송현만 부의장은 하루빨리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며 국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행이 올해 수도권에 2-3개 점포를 늘리겠다며 공격적 영업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북은행은 수도권을 포함해 100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올해 2-3개 점포를 경기도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제9회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가 엿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28개국에서 500여 명이 참가해 겨루기와 품새 종목에서 경연을 벌였습니다. 전북 지역의 고용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취업자 수는 91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89만여 명에 비해 1.8% 증가했고 특히 도소매 음식 숙박업 분야의 취업자가 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지난달 실업자 수는 1만 3천여 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만 명, 44.2%가 감소했습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가 카이스트와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